컨저링 시리즈의 네 번째 영화이자 마지막 작품 컨저링 마지막 의식이 9월 3일에 개봉했습니다. 이번 신작은 워렌 부부가 마지막으로 맡았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실제 사건인 스몰 가족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는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악마가 시켜서 살인을 저질렀던 어니 존슨 사건이 끝나고 5년 뒤인 1986년 스몰 가족은 14년 전에 펜실베이니아에서 벌어진 허리케인 아그네스 때문에 집을 잃고 웨스트 피스톤으로 이사를 오고 잭과 자넷 스몰 부부의 장녀인 헤더의 견친 성탈을 기념하여 친할아버지로부터 골동품점에서 구입한 전신 거울을 선물 받습니다. 거울 위에 달린 섬뜩한 조각상부터 불길한 기운을 풍겼기 때문인지 거울을 집에 들인 이후부터 스몰 가족은 폴터가이스트 현상과 악령의 존재를 목격하고 가족 구성원 8명 모두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자 이 사실을 방송국에 알려 펜실베이니아의 악령이 나타났다며 큰 화제가 되었지만 유명세를 얻기 위한 사기라는 따가운 조롱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워렌 부부는 전작에서 발병한 애들의 심장병 때문에 테마 활동을 중단하고 당시에 유행하던 고스트버스터즈의 실사판 취급을 받으면서도 강연을 다니면서 약혼자인 토니에게 청혼을 받은 딸 주디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로레인과 동일하게 영매의 능력을 타고난 주디가 어린 시절부터 에나벨을 비롯한 악령들에게 시달렸기 때문인지 로레인은 주디가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최대한 능력을 억누르도록 도와줍니다. 펜실베니아 가톨릭 교구가 일방적으로 방치하고 있던 스몰 가족 사건을 지켜보던 고든 신부 때문에 워렌 부부는 스몰 가족을 찾아가 사건을 조사하던 중 스몰 가족의 거울이 22년 전에 워렌 부부가 주디를 출산하기 직전에 처음 목격한 악령이 깃든 그 거울이란 사실을 알게 되자 워렌 부부는 자신들을 22년간 기다렸던 악령과 맞서기 시작합니다. 제임스 완 감독이 직접 연출한 컨저링 1,2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공포영화이기 때문에 컨저링 유니버스의 흑역사로 불리는 요로나의 저주와 더넌 1편을 제외하면 컨저링 유니버스 작품들을 전부 다 극장에서 봤는데 이번 신작도 제임스 완 감독이 기획과 제작에만 참여하고 요로나의 저주와 컨저링 3를 연출한 마이클 샤베스 감독이 연출했기 때문인지 전작보단 낫지만 여전히 1, 2편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컨저링 1, 2는 워렌 부부의 이야기와 각각 페론 가족과 호지슨 가족의 이야기가 교차로 나오다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컨저링 3는 오프닝 장면부터 어니 존슨의 재판까지 계속 선형적으로 전개되었지만 이번 속편은 워렌 부부의 개인사에 대한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인지 스몰 가족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완전히 다른 영화를 보는 것 같았고 워렌 부부가 마주했던 악령 들린 거울을 스몰 가족이 이어받았던 내용을 강제로 집어넣고 이어붙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컨저링 유니버스 작품들 중 가장 긴 러닝타임이 2시간 15분이 체감상 더 길게 느껴졌고 컨저링2의 경우 비슷하게 러닝타임이 길어서 피로가 체감될 타이밍에 중반부에 나왔던 복선을 훌륭하게 회수하면서 다시 몰입하게 했지만 이번 신작은 엔딩 장면을 위해 워렌 부부의 개인사가 러닝타임을 지나치게 많이 잡아먹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화에선 스몰 가족이 허리케인 아그네스의 여파로 이사를 왔다가 집에 귀신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 없었던 형편은 묘사되지 않고 퇴마의식 실패와 가톨릭 교구의 외면 때문에 언론사에 접촉했던 실제 사건과는 다르게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스몰 가족 사건을 충실하게 다룬 작품을 보려면 스몰 가족의 증언을 담은 논픽션 도서와 그걸 바탕으로 제작된 TV 영화 더 헌티드를 보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워렌 부부의 딸인 주디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인지 컨저링 유니버스의 마스코트 캐릭터인 에나벨이 재등장하는데 첫 번째 작품부터 워낙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인지 스몰 가족을 괴롭히는 악령보다 에나벨의 존재감이 더 돋보이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컨저링 시리즈가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 중 하나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소한 물건들과 훌륭한 사운드로 공포감을 조성하기 때문인데 이번 신작에 나온 거울과 관련된 장면은 컨저링2의 오프닝에 나온 거울 장면을 재활용한 느낌이었고 예고편에도 나왔던 인형이 나오는 장면은 훨씬 더 신박하고 무섭게 연출할 수 있었을 텐데 낭비된 것 같았습니다. 또한 점프 스퀘어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매우 적절한 타이밍에 효과적으로 활용했던 1, 2편과는 다르게 타이밍을 예측하기 매우 쉬워졌으며 예고편의 주요 장면들을 너무 많이 공개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컨저링 영화들 중 가장 무서웠다는 개봉전 평가와는 다르게 아쉬운 부분들이 정말 많았지만 물론 장점들도 있었는데 컨저링 유니버스 영화들의 시대 배경에 맞는 선곡 센스가 정말 마음에 들었고 이번에도 80년대 중후반에 히트쳤던 데이비드 보위의 노래가 삽입되어 반가웠으며 비록 실존 인물들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12년 동안 워렌 부부를 연기한 패트릭 윌슨과 베라 파미가의 호흡은 이번에도 완벽했고 이번 영화가 두 배우가 워렌 부부를 연기하는 마지막 작품이 될 것이란 사실에 약간 섭섭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엔딩 장면에 컨저링 영화들을 즐겨본 팬이라면 반가울 만한 요소들이 나오고 엔드 크레딧의 스몰 가족의 실제 모습과 더불어 전작들에서 다룬 페론 가족과 호지슨 가족 그리고 어니 존슨 사건에 대한 자료가 함께 나오기 때문에 본작을 추천해야 하나 의문이 들긴 하지만 시리즈의 팬이라면 나름 만족스러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컨저링 마지막 의식은 3편보단 약간 나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1, 2편과 비교하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엔딩은 나름 만족스럽긴 했지만 박수 칠 때 떠나란 말처럼 스핀오프 작품들로 너무 오래 끌다가 마무리 지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컨저링 유니버스의 팬이긴 하지만 더넌 시리즈와 요로나의 저주 같은 스핀오프 영화들을 굳이 보고 싶지 않은데 동시에 뭔가 시원섭섭한 느낌이라 원래 기획 중이던 크루키드맨 스핀오프 영화도 궁금해졌습니다. 제작자인 제임스 완 감독과 프로듀서 피터 사프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작품을 마지막으로 워렌 가족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지만 다른 이야기들을 다루는 페이지 2를
고려하고 있다고 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면 새로운 영화들로 복귀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컨저링 마지막 의식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